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의할 김대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화두는 몇 년 전서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된 이후부터 많은 키워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디지털이고,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그럼 과연 디지털은 무엇이고 디지털 전환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약 34년간 외국계 IT 컨설팅 폼에서 컨설팅을, 그리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주로 테크놀로지와 오퍼레이션을 담당한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 2막을 시작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초 플러스센터에서 좋은 이런 BTS 강의전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대학 시절을 포함한 40년간 이 IT 업계에 근무한 일종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신사분의 오른쪽은 우리가 세칭 얘기는 아날로그라고 하죠. 일반 양복이고, 왼쪽은 디지털로 전환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저니를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1950년에 컴퓨터가 처음 발명된 후서부터 아날로그에서 숫자 1과 0으로 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그 디지털에 대한 정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going paperless, 즉 종이를 없애는 작업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좀 50 플러스 세대이시긴 하지만 또 젊은 세대도 그렇고, 불과 한 20, 30년 전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구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출금표를 작성을 하고 텔러한테 주면 텔러가 돈을 꺼내주는, 즉 전표를 썼고, 또 예전에는 급여도 급여명세표라는 그 종이를 받아서 냈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꼭 종이를 없애는 것이 종이 자체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굉장히 단순화 만드는 게 가장 쉽게 보면 going paperless고, 두 번째 정의를 보시면 아날로그적인 이런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됨으로써 많이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또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더 쉽게, 또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트리플 A 서비스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nytime, 언제든지, anywhere, 어디서든지, anything, 무엇이든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즘 이제 예전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를 거셔서 짜장면 몇 그릇 이렇게 주문을 하셨죠. 이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 요새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도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입출금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고, 이 우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카카오 택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우버 택시로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는데, 퇴근하실 때
특히 요즘같이 눈이 오고 하는데 차가 안 잡혀서 더블 세대 막 불러서 그래도 못 잡아서 걸어오신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뭐 우리 카카오 택시나 우버 택시로 한국은 우버가 없습니다만은 예약을 해서 들어가는 모든 게 굉장히 편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제일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전화부스. 요즘 전화부스의 역할이 뭡니까? 뭐 방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저 전화부스는 아날로그 전화를 하던 곳입니다. 저게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위에 와이파이 서비스 붙여놨죠. 이거 하나의 단면적인 예인데 저 자리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세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1년 지금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대를 보면 한 5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954년 이전 세대는 이제 65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좀 노인 세대, 노령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955년서부터 63년까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그런 세대고 사실 저도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4년서부터 80년까지는 X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뭐 신세대, X세대 얘기를 많이 했죠. 네, 81년, 94년 이때 Y세대. 이 젊은 근데 이분들도 이미 벌써 나이가 좀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MZ세대라고 부르는 MZ세대는 M은 밀레니얼, Z세대는 원래는 이제 90년대 후반생들을 Z세대인데 요즘은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보시면 올드 세대는 톡미,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바라보면서 대화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리고 70년대 7080이라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write me, 즉 편지로 수기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많은 위문 편지를 와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X세대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콜미, 전화로 연결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그런 세대가 있었고요. Y세대는 이제 전화도 귀찮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던 것도 이제는 MZ세대는 텍스트미, 즉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간단한 그런 형태로 의사소통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만 해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밥 먹어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밥 먹자 그러면 넵하고 바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이 세대별로 특징이 있나를 한번 보면은 지금 올드 세대는 약 점유율이 이제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14%, X세대는 27%, Y세대는 15%, MZ세대가 34%입니다. 물론 이제 젊은 세대, 요새는 인구가 줄어갑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중심이 더 많은 인구 또 더 많은 서비스를 쓰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걸 보시면은 올드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경험을 하셨고 또 남녀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 좀 보수적이었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약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자동차였습니다.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동차 갖는 게 꿈이었죠. 그리고 홈 오너십, 내 집, 요즘도 뭐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 집 마련이 아주 키워드였던 시대였고 제가 속해 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좀 격동기를 많이 겪으셨죠. 4.19, 뭐 5.16, 5.18 그리고 민주화 운동, IMF 이런 혼돈기를 겪었던 분들이고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TV입니다. TV 있던 집 저도 뭐 지금은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그때 국민학생 시절에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러한
재산조사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잡 시큐리티, 즉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죠. X세대도 벌써 이제 40대, 50대에 접어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6.25 선언이 있었고, 또 88 올림픽을 겪었고, 지금은 뭐 신세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신세대, 또 경제 부흥이라 굉장히 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시절에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PC였고, 이들의 관심사는 이제 꼭 돈만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그러죠. 뭐 일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Y세대, Y세대는 욜로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굉장히 좀 자유스러우신 분들이죠. 그 풍요로운 소비, 서구식으로 바뀌었고, 사고방식도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모바일 폰입니다. 이들은 자유와 프리덤과 플렉시빌리티, 굉장히 유연함, X세대와 또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죠. MZ세대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가 될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과 친숙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뭐 SNS, 비대면, 뭐 대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구글 글래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과 스테빌리티의 안정성을 갖는 그러한 이 5단계 세대가 지금 현재 연령별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 5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디지털 외계인, 디지털 포리너, 말 그대로 디지털을 좀 굉장히 잘 못 아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합니다. 약간 디지털에 좀 친숙하신 분들, 그다음에 디지털 세틀러, 정착민 수준, 그다음에 디지털 원주민,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세비, 디지털 세비는 아주 디지털이 굉장히 친숙하고 많은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디지털의 뭐 매니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디지털 세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연령별 세대와 이 디지털 세대는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디지털에, 그래서 올드 세대는 약간 뭐 아니신 분도 물론 있죠. 아주 지금 80대 분들도 디지털 세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에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 50+ 세대가 연령대는 어디인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나이니까 방법이 없으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디지털 세대에 속해져 있을까요? 거기에서 최소한 한 단계 또는 2단계 점프업하는 게 오늘 이 강의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자기 진단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세대인데, 여기에 썼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원주민, MZ세대가 다 디지털 세비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뭐 10대나 20대도 아예 디지털 싫어하시는 분 당연히 있고, 연세 드신 분도 뭐 유튜버, 엄청난 유튜버도 계시고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외계인 이민자도 디지털 세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통계로만 보더라도 아직 젊으신 분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거의 뭐 83%는 그닥 뭐 통화하고 그런 거 용도는 아니고, 또 테크놀로지도 58%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0+ 넘으신 분들도 오늘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시면은 바로 한 단계, 2단계 점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뭔가 간단한 좀 소개를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기반 기술들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도와주고 있느냐. 세칭 ABCD라고 얘기를 합니다. ABCD는, 그래서 A는 AI,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 뭐 이미 너무 많이 여러분들을 접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특히 바둑계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도 우리 응시배 바둑 있어서 봤는데 아주 해설하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의존을 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해설을 하는 정도로 해서 AI는 굉장히 인간과 밀접하고 있고 이미 인간의 기능을 초월한 그런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어떤 기반 기술입니다. 즉 네트워킹해지는 기반 기술인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고 요새 가상화폐 뭐 너무도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반 기술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기술들은 뭐 중앙집중형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은행이면 은행 이런 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만 하지만 이 블록체인은 블록마다 각자의 정보를 가져서 어떤 거래를 이룰 때마다 연결됐다 부러졌다 해서 굉장히 보안이 좋고 개개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반 기술입니다. C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무슨 뜬구름 잡는 기술인가. 클라우드 구름이죠.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저장소가 가상의 공간에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에서 언제 어디서든 내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이 될 테고, D는 데이터,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아날리틱스, 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것이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디지털의 환경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싱스, 주로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정보하고도 또 배치가 되는데 은행을 간다든지 백화점을 갔을 때 나를 이미 알아보고 김대일님 환영합니다. 이러한 모든 센서들이 이 부분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 똑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서 현재 모든 가장 익숙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한다든가 택배를 보낸다든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받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플랫폼들, 수많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네이버 플랫폼, 페이스북 플랫폼, 이런 기반 기술들을 묶고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고,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로봇 기능.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시면 이 수많은 좋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우리 생명의 기원, 그리고 기술과 어떤 매핑이 됐나를 한번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12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 태양계는 한 45억 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구도 그때 탄생을 했죠.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지구는 생명체가 없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 5억 5천 년 전에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생명체가 이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술은 없었죠. 기술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생대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친숙한 공룡은 중생대 말기, 신생대 초기에 멸종이 돼. 아직까지 인류는 탄생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 영화 보면 이 공룡과 인간이 막 같이 싸우고 하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6,500만 년 전은 아직 인류는 태어나기도 전 시절이죠. 더 왔을 때 이제 인간의 시조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엄청난 이때의 기술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돌로 음식을 찢는 기술 이런 거밖에 없었겠죠. 더 똑똑해진 호모사피엔스는 4만 년, 즉 기술의 시작은 4만 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십니다. 자, 이것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면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죠. 그때의 사회를 전문용어로 소사이어티 1.0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수렵사회. 즉, 이 원시인들이 그때 만든 기술들은 뭐가 있어요? 불을 발견을 한 거고,
밑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구석기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수렵, 즉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원시 사회가 돼 있습니다. 한 3만 년 정도 유지가 됐고 그때의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더 지나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서 소사이어티 2.0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수렵 사회에서 농경화 사회, 이제는 정착을 해서 어떤 농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회가 돼서 농업을 하게 됐고, 고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역사 시대가, 즉 고대 언어들이, 고대 상형 문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또 숫자도 탄생을 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인류의 기술들은 점차 예전보다 빠르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언제 빅뱅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산업화 혁명, 그때서부터 이 농경 사회에서 이제는 공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고, 그때의 사회를 소사이어티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죠. 방적기계, 뭐 증기관차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는 그런 사대입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인간의 역사를 빅점프를 시키는 게 이제 1950년대들은 컴퓨터, 제가 전공했던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시작이 되죠. 그때를 소사이어티 4.0 시대,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 폰이 나오고, 그리고 세월이 또 조금 더 지난 지금 현재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 사회 또는 슈퍼 스마트 사회라고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변이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이전까지 70년에 개발했던 속도보다 이제는 향후 1, 20년에 개발될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율이 있는 그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싱귤레러티. 이 특이점은 전 인류의 지능의 합보다 인공지능의 합이 더 높은, 같아지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바둑은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5명이 상의를 해서 인공지능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하고 붙어서 4대1로 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커제, 이세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상의를 해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분야별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했지만 아직 총합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싱귤레이터는 올 것이고, 전문가들은 2045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4년 두면 이 특이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뱅 시절의 인류의 지능은 아주 천천히 됐고, 산업혁명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정보화 사회 이후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싱귤레이티가 오면 이 기술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저도 이 분야에 오래 몸담아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류가 또 다른 현명한 지혜를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챕터 1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했고, 또 인간의 기술 진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챕터 2는 그럼 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디지털 세대, 디지털 포리너, 디지털 이미그런트, 정착민,
원주민,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세비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최소한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좀 50% 세대는 디지털 마이그런트나 또 뭐 세틀러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 젊으신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뭐 태어나서부터 보면 여기 이 아기는 지금 태아 상태에서도 지금 전화기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느냐? 결국 디지털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MZ세대가 아까 34% 세대가 많고, 또 올드 세대들도 디지털 인구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디지털 인구가 증가하면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하고 프로세스가 이 디지털로 뭐 급속도로 바뀝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논리고, 디지털 전환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계는 금년치는 아닙니다. 벌써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구가, 즉 MZ세대가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모든 기업체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극동 3개국이죠. 한국, 중국, 일본. 뭐 현재로 보면 몇 년 전만도 보면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었고, 한국이 그 두 번째고, 중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속도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5년 전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올 것이다. 뭐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중국의 전자 업체들이 이제는 뭐 삼성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됐고, 이미 전자 상거래 쪽은 대한민국을 압도를 하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우리도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지불하는 주요 수단은 캐시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한민국은 카드 공화국입니다. 대부분의 현재도 물론 요새는 좀 많이 이페이를 많이 받겠지만, 중국은 알리페이 아니면 받질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재작년에 샹하이에 갔을 때 알리페이가 없다고 굉장히 곤혹스럽게 지금 결제를 못해서 다른 한국 음식점 가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쪽으로. 그들의 변화 속도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자금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4년 전에 직접 경험을 했던 그러한, 자금성 앞에 가면 엄청나게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한 푼 줍시오 하고 굉장히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캐시를 안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미안해요, 현금이 없어요. I'm sorry, I have no money, I have no cash. 그랬더니 이 거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 저한테 QR 코드를 내밀었어요. 이체해 주세요. 이게 4년 전 얘기. 즉, 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은 반도체 분야, 이 서비스 분야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 작년 1년, 이 코로나는 엄청난 인류의 생활과 패턴을 바꿔버렸죠. 즉,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뭐 기존에 가는 트렌드에 뭐 폭발성을 더 얹혀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디지털 전환은 뭐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AIA 보험도 이젠 비대면 만나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언택 마케팅, 모든 게 언택 이제는 뭐 더 가속화를 할 테고,
여러분들 보시면 공연도 이제는 랜선 공연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또 모든 증권, 은행 비대면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게 트렌드이고 이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주체.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당신 회사에서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잘 리드를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보면 CEO, C레벨이 이제 고위 임원들을 얘기하는데 CEO는 이제 사장이죠. 사장일까요? CTO, 제가 담당했던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정보 책임자. CTO니까 또 다른 C, 코비드-19.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재작년만 해도 저도 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서 그룹과 왜 출장 다니면은 이제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그룹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경비 절감을 하자. 타스크포스 팀 만들고 경제성 분석하고 예산 짜고 이거 하는데 1년 걸렸는데도 그 시스템을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작년 1월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쭉 누가 리드를 했습니까? 쭉 닥치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의 수준. 여러분들은 어느 디지털 레벨에 있을까요? 디지털 외계인. 아직도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못 보낸다. 또 은행의 ATM기에서 내가 이게 돈을 못 찾는다. 또 이메일 아이디가 없고 또 이메일을 보낼 줄 모른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기사 검색할 줄 모른다. 이 정도 수준이면 디지털 포리너입니다. 외계인. 아마 거의 이런 분은 안 계실 거고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외에는 디지털 외계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주민, 이미그랜트. 디지털 이주민은 카카오나 왓츠앱으로 화상통화할 수 있다. 또 모바일 뱅킹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내가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핸드폰에 방송국 앱을 좀 깔아서 음악 방송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디지털 이주민이고 뭐 본인들도 이 정도 하시면 뭐 큰 불편함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 굉장히 지금 낙후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젠 최소한 디지털 정착민 또는 디지털 원주민, 나아가서는 디지털 세비가 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정착민은 이제 카카오 대리나 택시를 앱을 통해서 부르다. 그 다음에 모바일로 주식을 지금 사고 팔고,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아침에 주문 내고 온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최근에 너무 많이 지금 주식이 올라서. 그 다음에 또 보험들 다 드셨을 거예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뭐 병원 영수증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보험사 앱에다 바로 올려서 보험금 돈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배달 앱으로 음식도 배달하고 뭐 고속버스, KTX 승차권을 예매나 취소해요. 전 아주 제 고향이 대전인데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그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요. 대전에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저번에 몇 달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내려가서 좀 모임이 일찍 끝나서 그날은 이제 제 차를 안 가지고 술도 좀 먹으려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게 이제 그때 만났던 데는 대전에서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바일로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터미널까지 대전에 사는 친구 차를 좀 얻어 타고 가다, 야, 나 좀 내려줘 했는데 둘이 정답게 너무 얘기를 하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대전으로 들어가서 저를 내려주고 그 친구는 집을 가야 되는데 이게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미
다음 톨게이트에서 돌아서 오려면, 자, 예전 같았으면 그 돈을 날렸죠. 저는 재빨리 그 예매 앱에 들어가서 취소. 그리고 다시 15분 직거를 예매. 참, 근데 그런 걸 못 했었으면, 저는 15,000원 아마 손해봤을 겁니다.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원주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S 팀스 또는 뭐 줌이라는 것들, 또 시스코의 웹엑스 이러한 화상회의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개인은 또 사실 다 공짜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손자, 손녀 또 미국에 있는 분들과 화상회의 시스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엑셀, 워드 또 이런 PPT 파일을 이용해서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우버나 랩 이것으로 또 외국 차를 좀 불러서 택시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 한 이 정도 수준이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사비 뭐 더 많은 뭐 유튜버 뭐 여러 가지 저도 모르는 디지털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들 빨리 최소한 디지털 정착민, 원주민, 디지털 사비로 전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사이어티 5.0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수렵사회, 2.0 농경사회, 3.0 산업화사회, 4.0 정보화사회, 이젠 슈퍼스마트 사회고, 이 슈퍼스마트 사회의 백본은 이미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기반 기술들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우린 사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거는 이것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좋은 기술들을. 그래서 미래는 모르면 이것들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소사이어티 5.0은 원격 진료. 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면 매번 아플 때마다 병원 가셔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원격 진료, 집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해외 주식 투자. 요즘 뭐 테슬라가 아주 주변에 몇십억 벌었던 사람도 있고, 뭐 앉아서 전 세계 주식도 다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이 또 로봇 기술이 되면 굉장히 많은 로봇 서비스를 할 겁니다. 최근에 또 인공지능 스피커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뭐 도와줘. 또 배운 걸 가지고 해서 119에서 와가지고 살았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영위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그거 귀찮아. 내가 그거 뭐 할러 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다 못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50+ 세대가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면서 내가 스스로 안 쓰는 거와 몰라서 못 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 LP판, 턴테이블, 지금도 그 추억의 직 소리 나는 그 전통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 대신 멜론과 같은 또 우리 디지털로 사용된 꼭 멜론만 쓰라는 게 아니죠. 그죠? 멜론을 쓸 줄 알면서도 나는 집에 턴테이블을 갖춰놓고 그걸 즐기실 수 있으면 그걸 즐기시는 거. 또 영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극장 가본 지도 오래됐습니다만은 극장에 가서 큰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지만 또 집에서 넷플릭스. 아마 넷플릭스 안 써서 못 쓰시고, 저는 우리 사실 돈 때문에 넷플릭스를 안 했는데, 그럼 1,000원씩 주고 그걸 내가 그걸 9,000원씩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3명인가 4명까지 공유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있고, 딸한테 물으니까 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 TV에 연결해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또 이 웅장한 걸 또 보고 싶을 때는 영화관에서도 보고, 즉 다 알면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안 쓰는 거와
몰라서 못 쓰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반 기술들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어요. 앱입니다. 앱.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앱은 글쎄요. 저 혀보지는 못하겠지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앱들은 아시다시피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앱을 찾아서 깔고 사용법. 제가 단언하건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앱이라도 30분만 공부하시면 내 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는 앱스토어에서 원하시는 앱을 찾아서 인스톨하시고 아이들한테 좀 배우시면 금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게 귀찮다. 그걸 하기 싫어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저보다 한 3, 4년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카카오톡을 안 써요. 단톡방에도 안 들어오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밤에 카톡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또 나는 이거 전통이 좋다. 그러다가 한번 단톡방에 맛을 들이고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정보를 얻다부터 매니아가 됐습니다. 즉 신기술에 대한 거부가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면서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왼쪽에 이 항아리, 지금 우리 주변 세계는 코로나나 뭐라 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틀에서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신을.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자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귀찮아. 내가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보시면 변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 원인은 이 스텝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I won't do it. 나 하고 싶지 않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I want to do it. 그러다 조금 나아지면 나 하고는 싶어도 I can't do it. 나 할 줄 몰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마인드셋이 바뀌면 I want to do it. 나 좀 해보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How do I? 그 다음에 오케이. 한번 트라이 해볼 거야. 해보니까 I can do it. 할 수 있네? 나 할 거야. Yes, I did it. 즉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기술이 어려워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가짐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Yes, we can.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부터 바로 아들이나 딸 불러서 모르신 건 물어서 바로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몰랐던 환상적인 세계가 수십만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느 한 대학 강의실입니다. 또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생이 3일밖에 안 남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과제를 주고 다음 시간까지 그걸 한 가지씩 발표를 하라고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발표를 하죠.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고 뭐 효도, 종교도 한번 가져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칠판에 세 글자를 쓰고 조용히 이 강의실을 떠나셨습니다. 그 세 글자는 Do it now. 지금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즉, 변화의 주체가 스스로 되라. 이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화하려면 본인이 변화할 의지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부터 변화를 하시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디지털 젠틀맨, 디지털 레이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대리였습니다. 혹시 메일 주실 궁금하신 것은 이쪽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